네,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방문각 주택관리사에서요, 회계원리 과정을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하고요. 예, 오늘 저희가 좀 추운 날씨에도요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할 거는요, 앞에 교재를 좀 보시면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는 파트를 할 건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원가관리 회계가 저희 시험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절대로 건드리기 힘든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내세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5문제를 커버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한 5시간 정도에 걸쳐 설명드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도 딱 5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는 어려우면 절대로 시험에서는 풀 수 없으시니까 요 정도는 반드시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총 5개예요. 일단 제목만 먼저 간단하게 좀 보실까요? 자, 파트 1에 보시면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라고 써있죠. 네, 원가관리 회계는 상기업이 아니라 무슨 기업이에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제조업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만드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고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쭉 넘겨보시면 파트 2라는 게 좀 있으세요. 파트 2에 보시면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 보세요. 정상개별원가 계산. 6페이지, 6페이지. 네,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옆에다가 하나 쓰실 거예요. 주문 제작. 주문 제작. 저희가 제조업도요, 업종이 좀 다른 거 아시죠?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맞춤 제작하는 데 있죠. 조금 비싼데요. 그런 제조업에서 쓰는 방법을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넘겨보시죠. 자, 거기에 그 9페이지 보시면 파트 3이라는 거 써 있습니다.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직접 기계를 만지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 전기 안 끊기라고 동력 제공해주는 파트 있죠. 예, 그런 부서는 어떤 식으로 원가를 집계할까라고 하는 게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예요. 그래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예, 보조 부문은 동력 제공하고 공장에서 수선해 주시는 파트들, 거기서 쓴 원가를 어떻게 보내줄까요? 라고 하는 파트예요. 여기도 한 문제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로 갑니다. 자, 파트 4를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옆에다가는 경영자라고 쓰세요. 경영자. 파트 4의 변동원가 계산은 여기서부터는 경영자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원가는 당연히 저희도 궁금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경영자세요. 경영자. 자, 경영자분이 돈을 가지고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어느 기계를 가지고 어느 제품을 만들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변동원가 방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트 4 옆에다가 경영자라고 쓰셨죠. 그리고 뒤에 나올 CVP 분석, 여기서는 뭐 올해 2문제 나왔던 건 아시죠? CVP 분석도 옆에다가 뭐 쓰셔야 될까요? 경영자라고 쓰시는 거예요. 경영자. 그래서 CVP 분석도 경영자님이 하시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도 마인드에 경영자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쪽에 3개는 그냥 제조 부분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설명하는 원가회계 파트고요. 지금 2개 하셨죠? 4, 5번은 관리회계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적어도 4문제는 커버하실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것만 반복하시면 4문제가 충분히 되는 게 원가관리 회계예요. 제가 재무회계는요, 조금만 어렵게 내시면 못 푸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원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틀을 안 해오시면 못 풀어요. 절대로. 근데 틀을 몇 번만, 한 3, 4번만 연습하시면 누가 와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원가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요 틀을 익히는데 오늘 많은 시간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파트 1의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라는 걸 갈 겁니다. 제조업이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제조업은 어떤 회사예요? 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업종이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완성된 물건을 사업하는 업종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자,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들려면은 그냥 뚝딱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라면 한 간 하나 만들 때도요. 뒤에 표시 보시면 각종 여러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냥 단순히 밀가루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자원이 희생이 됩니다. 그걸 저희는 원가라고 불러요. 자, 원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희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희생된 자원이라고 불러요. 갈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라면 한 봉지 만들려고 갈아 넣은 것들이요. 어떤 게 있겠어요? 겉에 라면 싸시려면 포장지 필요하시잖아요. 뭐도 필요하세요? 밀가루. 그쵸? 거기다가 맛도 좀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소금 반죽도 넣잖아요. 그리고 뭐도 넣으셔야 돼요. 각종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MSG 같은 것도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물건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려면 요렇게 라면 한 봉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각종 자원들이 모두 갈아 넣어져서 나온 게 라면 한 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를 그냥 이 덩어리째로 갖고 오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원가를요, 요렇게도 묶어서 판단해 보고 또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요렇게도 묶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도 묶어보느냐. 자, 요런 식으로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원가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금 그린 것만 해도 몇 개예요? 14개죠. 14개를 그냥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원가는 목적에 따라서 요렇게도 묶어보고 요렇게도 묶어본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가의 다양한 분류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가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훅 뿌려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본다고요. 요렇게도 묶어서 판단해보고 요렇게도 묶어서 판단해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원가의 분류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 왼쪽에 써있는 표 보이세요? 거기에 제목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목에 뭐뭐 있어요? 제조활동가의 관련성, 자산화 여부, 추적 가능성, 원가 요인 변동과의 관련성, 경영자의 통제 가능 여부, 의사결정 가능 여부라고 해서 왼쪽에 써있는 분류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6가지 중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이라는 거에다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세 번째 추적 가능성에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가 요인 변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통제 가능,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 여부에는 제가 굵은 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원가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죠? 제가 라면이 가장 쉬우시니까 라면 한 봉지에도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개당은 판단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묶어서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조 활동가의 관련성이라는 거 보이시죠? 옆에다가요. 공장이라고 좀 쓰세요. 공장. 공장이라고 쓰세요. 공장. 자,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은요. 간단해요. 저희가 이거 라면 하나 만들려면은 뭐도 있어야 될까요? 물건을 만들려면 제조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도 있을 거지만 본사에서 쓰는 별도의 판매하려고 들어가는 돈도 있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와 본사에서 쓴 비제조 원가를 일단 나눠보는 게 첫 번째 묶음이에요. 일단 뭐부터 하시라고요? 공장에서 쓴 거랑 공장에서 안 쓴 거랑 갈라놓고 판단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왜요? 이 제조는 공장에서 발생시킨 거니까 공장에서 책임져야지. 여기는요? 여기는 본사에서 파느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공장에서 쓴 거랑 본사에서 쓴 거랑 갈라놓고 판단하는 게 1번이라고요.
되셨어요? 제조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요? 공장에서 쓴 것만 들어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장과 관계없으니까 제조 원가에는 뭐만 넣으시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만 제조에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판단은 공장에서 쓴 거, 공장에서 안 쓴 거를 나누는 거라고요.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예,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가 공장에서 쓴 거랑 본사에서 쓴 거랑 가르는 걸 시험 문제로 내셨잖아요. 공장에서 쓴 거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제조 원가에. 그쵸? 그래서 제조 원가에는 공장에서 쓴 것만 넣어 놓으셔야죠. 여기다가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공장 관리자분들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원가는 뭐부터 나눠요? 제조와 비제조라고 해서 공장에서 쓴 거와 그렇지 않은 것부터 갈라 놓는 게 1번입니다. 요거 가르는 거는 직접 연습을 해 보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조 원가랑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공장에서랑 본사 갈라서 딱딱 나눠 놓고 원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1번 외우셨어요? 제조, 비제조, 공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면 추적 가능성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나눕니다. 제조 원가를 막 갖고 왔어요. 제조, 공장에서 쓴 걸 다 갖고 왔는데 그 중에는 다시 이렇게 직접 원가도 있고 간접 원가도 있더래요. 자, 공장에서 쓴 원가를 다 가지고 와봤더니 직접 원가는 어떤 원가일까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이요. 추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라면 한 봉지에 뒤에 보시면 뭐 50g이라고 써있죠. 그럼 다른 라면 한 봉지에도 몇 그램 써있어요? 50g. 그런 거는 각각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제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적이 가능해요. 제품에서 얼마 썼는지 바로바로 추적이 된다고요. 하지만 간접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장에서 쓴 건데 얘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 해줘야 된다고요. 간접 원가를 어디에 배부해 주셔야 돼요? 제품에다가 배부를 해줘야죠. 쓴 돈이 1억인데 1억을 라면 한 봉지에 어떻게 갈아 넣으실 거예요? 농심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원가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농심에서 라면 한 봉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천 봉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올해 10억을 썼대요. 그럼 이거 10억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절하게 제품에다가 배부를 해줘야죠. 그래서 원가관리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요? 추적이 안 돼서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쓴 원가 중에서 추적되는 건 걔한테 직접 주고 아닌 것은 배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뭐에 따른 분류예요? 그렇죠. 추적 가능성. 나올 거예요. 추적 가능성 동그라미 하시고요. 추적이 되면 직접, 추적이 안 되면 뭐라고요? 간접 옆에다가 뭐 쓰셔야 돼요? 배부라고 쓰셔야죠. 배부 대상 원가는 간접만 배부를 합니다.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겠어요? 그냥 집계하면 되죠. 걔한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봅니다. 원가 요인 변동가의 관련성이라는 거 보이죠? 옆에다가 하나만 쓸게요. 원가 행태라고 쓰시면 돼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 원가 행태라고 쓰셨어요? 거기 옆에다가는 무슨 원가, 무슨 원가래요? 변동원가, 고정원가라고 써있죠. 자, 보시면 이제 공장에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요걸 다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도 묶어볼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본사에서도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랑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변동원가는 뭘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요. 라면 한 봉지 하면은 50g, 두 봉지면요 100g, 세 봉지면 150g. 요렇게 변동원가는요
제가 생산하면 할수록 따라 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생산을 많이 하면 그에 따라서 총원가도 늘어나는 거. 왜 집계를 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변동 고정을 외우시려면 이걸 왜 나눠놨을까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변동 고정을 왜 나누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경영자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경영자가요, 이제 창고는 정해져 있어요. 기계는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계를 무한정 쓸 수 없다고요. 실무에 가보시면 저희가 그 라면 같은 것도요, 인기 있을 때 막 왜 저거 못 만들지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라면이 지금 막 인기 있는 거 있어요. 뭐 불닭볶음면이라고. 그쵸? 그게 한동안 이제 막 먹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저렇게 안 만들지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쵸? 그쵸? 그 하나에 들어가는 거에서 경영자는 고민을 한다고요. 내가 그 제품을 생산하면 바로 늘어나는 원가도 있겠죠. 근데 생산 하나마나 고정적인 원가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 원가는 변동 원가가 좀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보다 뭐가 나았겠어요? 기존에 하던 제품을 그냥 무리 없이 파는 게 더 나았다고 판단했나 보죠. 근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한 템포 지나니까 이제 맛있는 거라고 해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확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변동원가라고 하는 건 제가 생산을 늘리면 바로 따라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 제품과는 달리 뉴 제품은 이게 많이 들어요. 요즘 그 라면에 그 오뚜기에서 파는 쇠고기 미역국 라면 보셨어요? 비싸죠? 안 비싸요? 다른 라면에 비하면 비싸죠. 왜요? 각종 부자재도 이제 처음으로 수급하니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딱 정해진 수량만 팔잖아요. 그런 건 다 뭐 때문이에요? 경영자가 머리 쓴 거죠. 경영자가요, 생산을 하면 얘는 바로 따라 늘어나는 원가예요. 근데 고정 원가는 뭐겠어요? 그 공장에서 오뚜기 라면, 진라면을 만드나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만드나 똑같은 거라고요. 뭐가 일정해요? 총원가가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경영자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나눠서 판단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돈 잘 버니까 무조건 만들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인기, 그 꼬꼬면 기억하시죠? 라면이 제일 이해하기 편하시잖아요. 그거 인기 있다고 돈 된다고 해가지고 생산 라인 확 늘렸잖아요. 뭐를 확 늘려놨어요? 고정원가를 확 뛰다 보니까 변동원가를 커버를 못한 거죠. 그 생산 라인이. 그죠? 그래서 사라졌잖아요. 예, 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걸 왜 나누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변동과 고정을 잘 나눠놔야 경영자가 뭐 하실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엄청난 도움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경영자는 딱 얘기해요. 이거 한 봉지 만들 때 얼마 드니?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겠어요? 사장님 한 봉지 만드는데 20억 듭니다. 그죠? 그럼 이거 집어 던진다니까요. 넌 지금 뭐 했니? 공부했니? 변동원가 한 봉지에 얼마 드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입니다. 본사라고 해서 변동 고정을 안 나누는 거 아니에요. 본사에 가보시면 열심히 광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기억나세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광고인데 매년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지 광고. 한 땡 회사, 현 땡 회사라고 해서 그런 회사에서 이미지 광고는 매년 쏘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인기가 있다. 요즘에 이제 이영자님이 인기가 많으시니까 그분은 한 3개월씩 단발로 확 나오는 건 아세요? 예, 전혀 저만 TV를 보는 것 같긴 한데요. 공부하시느라고. 자, 변동원가는 그런 거예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갑자기 한 3개월씩 써가지고요. 확 띄워서 매출 확 올리는 거. 그런 거를 변동 판매비라고 해요. 그죠? 근데 고정원가는 뭘까요? 그냥 매년 이미지 광고하는 거예요. 이미지 광고 매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정 판매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갈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라야죠. 매년 나갈 수 있는, 매년 나가야 되는 고정 판매비 못 건드리십니다. 뭘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유명한 연예인 써서 한 방에 매출을 빨리 끌어올릴 거냐 말 거냐 경영자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경영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장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그분이 예산을 집행해서
광고를 찍어 주실 거잖아요.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 원가 여기도 있고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변동과 고정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합니다. 요거를 제가 뒤에서 쓸 거예요. CVP 분석 경영자님이 이거 하신다며요.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써야죠. 그쵸? 이 구분만 열심히 하시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시면 말짱 꽝이에요. 이거를 쓰는 데가 어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CVP 분석은 제가 이거부터 할 거라고요. 변동 고정부터 가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제가 경영자라면 전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두 개는 제가 굵은색 써있죠. 우리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왔던 건데요. 뭐라고 써있어요? 통제 가능 여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마무리할 때죠. 12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경영자님들 삼성에서 보너스 많이 받으신 거 아시죠? 그죠? 이제 왜 보너스를 지금 줘요?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사업부 정리가 돼서 얼마 벌었나가 나왔나 보죠. 자, 나왔어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물건을 팔고 뭐 생산도 하고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연말 가가지고 뭐 주셔야 돼요? 보너스 줘야죠. 보너스. 보너스를 줄 수도 있지만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연봉 협상 할 거예요. 그럼 뭐 들이밀어서 갖고 와야 돼요? 공장장님 불렀어요. 그럼 공장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컨트롤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공장장님이 충분히 제품 라인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이거는 커버할 수 있는 원가였다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보너스를 받겠어요? 나중에 이제 심할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들이밀 때도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너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만큼 원가를 썼냐?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수해 난 것까지 공장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되나요? 그래서 간혹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공장장님이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의 원인은 뭐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묻냐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심할서뿐만 아니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드라마 같은 데 나오시잖아요. 왜 억울하신 거예요? 내 통제 가능 범위를 넘어서까지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경영자님한테 나는 당신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왜 나한테 거기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전혀 드라마를 안 보시는 데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통제 가능한 원가만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성과 평가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억울하다고 공장장님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시던데요. 매번 억울하시잖아요. 그죠? 경영자 나는 당신만을 믿고 아침 드라마 보셨어요? 그렇죠? 아침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맨날 공장장님이랑 그 사장님이랑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그걸 입고 이제 잠복해 계시다가 나중에 빵 터트리러 오시는 분이 공장장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아니실 수도 있죠. 여기 공장장님 계시면 제가 죄송한데요. 드라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만 갖고 하셔야 돼요? 통제 가능 원가 밑에다가 성과 평가라고 쓰셔야죠. 이거 열심히 짓게 해서 나중에 보너스 주실 거라고요. 잘했냐 못했냐. 됐죠? 성과 평가에 통제 불능 원가 넣으시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 1번, 2번이라는 거에서 경영자 성과 평가 시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죠.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원가는 책임도 안 돼요. 책임도 질 수 없고 그거 가지고 성과 평가하시면 직원들 다 나간다고요. 되셨어요?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여부. 이것도 이제 경영자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의사결정하면 바로 늘어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관련 원가라고 불러요. 근데 의사결정해도 안 바뀌는 거 제가 공장의 임차료 같은 건요. 거기서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파나 진라면 파나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하시겠네요.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만들지 진라면을 만들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임차료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비관련 원가예요. 이해하시네요. 그렇죠?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게 고정 원가 같은 거 있잖아요. 임차료 같은 거. 그런 거는 이미
다 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의사결정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쇠고기 미역국 라면은 원가가 600원. 아니에요. 이거 촬영을 하고 있지만 600원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0원. 근데 진라면은 450원에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600원짜리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오뚜기가 많겠죠. 진라면과 그 두 개는 600원, 450원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진라면은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매운맛 할 건지 순한맛 할 건지만 고민하시지. 진라면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쇠고기 미역국 라면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쓰셔야 돼요? 이영자님 불러서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요? 광고비가 든다고요. 그래서 비교하실 때는 단순히 600원, 450원 갖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누가 의사결정할 때 넣어요?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는 관련 원가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이 홍보비 커버할 만큼 충분히 벌 수 있냐 가지고 그거 라인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원가의 분류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부터 아셔야지 머릿속에 좀 라인이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거기에서 첫 번째 제조랑 판관비는 본사냐 공장이냐부터 가르셨었던 거고 세 번째는요. 추적이 되냐 안 되냐 나눈 이유는 뭐예요? 직접 원가는 바로바로 공장에서 제품에 추적하시면 되지만 간접은 뭐 하시려고? 배부하시려고요. 시험에 배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가 행태를 나누는 이유는 왜 중요하죠? 경영자가요. 변동과 고정을 나눠놔야 되겠죠. 그리고 통제 가능이나 의사결정까지로 나눠놓는 이유는 원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분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표 밑에 봅니다. 의사결정 관련 원가의 예라고 해서 기회비용 보이세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기회비용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자꾸 쇠고기 미역국 라면 설명 죄송한데 오다가 봐서 그래요. 그렇죠? 미역국 라면이랑 진라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럼 뭘 포기하셨지? 그렇지.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포기한 거. 제가 한 라인에서 그걸 굴리느라고 포기한 거 있으시죠?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이라고 쓰시면 돼요. 포기한 것의 원가. 됐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의사결정 비관련 원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메모원가. 그게 임차료라고요. 임차료. 임차료는요. 제가 아까 의사결정할 때 고민하셨나? 아니요. 이미 써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메모원가 고려하래요? 말래요? 그렇죠. 그냥 제목만 잘 따두세요. 기회와 메모원가는 의사결정에서는 기회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메모는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모습, 변화 모습이라고 불러요. 행태. 원가가 어떻게 변하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무슨 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변동원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밀가루 반죽 같은 거요. 한 봉지 50g이면 두 봉지요? 100g. 세 봉지는요? 150g. 하지만 한 봉지당 50g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왼쪽 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보시면 밑에는 조업도로 같은데 변동원가 왼쪽에 뭐 써 있어요?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죠. 자, 위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변동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늘어요?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총원가 위에다가 아니면 알아보실 수 있는 데다가 비례적으로 증가. 네, 이거 보긴 하시죠? 제가 보니까요. 자료는 많이 갖고 계신데 두 번 보시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자료만 아끼지 마시고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 그때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거 그냥 막 그냥 따라 써보시고 그냥 팍팍 찢으셔도 관계 없거든요. 어차피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으시니까 필요하면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쓰셔서 어느 라인 물어보고 있는지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가 증가해요? 네. 그쵸? 근데 뭐는 일정하다고요? 한 봉지당 50g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단위당 원가는요? 그 옆에다가 단위 원가 밑에 일정이라고 써보셔야죠. 제가 올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이것도 나올 때 됐다고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거든요. 나올 때 됐어요. 턴이에요, 턴. 이번에 나올 턴이라고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 뒷장 넘겨보실게요. 자, 뒷장의 고정원가는 임차료 같은 거요. 자, 임차료는요. 생산을 해도 뭐가 일정해요? 총원가 밑에다가 뭐 쓰셔야 돼요? 일정. 근데 단위 원가 밑에다가는 반비례라고 쓰세요. 반비례. 그죠?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매월 월세는 따박따박 돌아오시죠? 올해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부담이 좀 확 줄죠? 근데 똑같은 임차료인데 몇 그릇 못 파셨어요. 그럼 부담이 어떻게 돼요? 확 늘죠? 그게 바로 고정원가예요. 반비례라고 쓰시면 돼요. 되셨어요?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거기 위에 제가 고정원가에다가요. 일정한 무슨 범위라고 써 있어요? 관련 범위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공장에서도요. 이게 원가관리 회계는 좀 가정이 필요해요. 자, 제가 올해 새로 기계를 하나 들어왔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해볼게요. 자, 새로 기계를 하나 들어오면 고정원가지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총원가가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이런 거는 빼고 여기만 갖고 와요. 이 실무에서 어떻게 고정원가가 매년 일정하겠어요. 이거는 이론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버리고 뭐만 띄워와요? 딱 요 범위만 떼어온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한대요? 관련 범위.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당구장 표시인가요? 별표 표시한 거 있죠? 여기다가 체크하셔야 돼. 요게 타 시험에 나왔습니다.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만 총원가가 일정하지 모든 범위에서 일정하대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정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앞에다가 뭐 붙여서 외우셔야 돼요?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라고 외우셔야죠. 되셨죠? 네, 근데 요런 원가도 있지만 약간 두 개가 콜라보 되어 있는 원가 있죠? 준 변동 원가, 준 고정 원가인데 올해는 계단 원가를 잘 보셔야겠죠? 우리 시험에 혼합 원가는 이미 20회 시험에 기출됐기 때문에 고정 원가라고 하는 계단 원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타 시험도 계단 원가를 냈어요. 뭐 비교 대상이 딱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앞서 거쳐간 시험에 계단 원가를 내고 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단 원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준 변동은 뭐라고도 불러요? 혼합 원가라고 부르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옆에다가 기본 요금제라고 쓰시면 되죠? 기본 요금제. 그래서 기본 요금제는 이런 거죠. 제가 해외를 가도 로밍 안 하고 가셔도 기본료는 나오죠. 이렇게 생긴 원가를 준 변동 또는 혼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조업도가 0이래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준 고정원가, 계단원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희가 물건 사올 때 드럼통 단위로 대량 구매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깨작깨작 물건 못 사는 거 아시죠? 돗대기. 도매로 하니까 좀 싸게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랑 똑같이 소매하실 거면 공장을 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사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드럼통 하나 갖고 커버가 되겠지만 1001개부터는 드럼통이 2통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사오셔야 되는 거. 되셨죠? 2001개부터는요. 드럼통이 3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업도가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뛰어요? 계단 모양으로 뛴다고요. 요거를 준고정원가 또는 계단원가라고 부른다. 되셨죠? 여기다 체크하실 게 뭐냐요? 일정한 범위 내에선 고정적이지만 일정 조업도 수준을 초과하면 고정원가가 추가로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액만큼 뛴다고요. 일정액.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에 따른 분류라고 했어요?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 따라서 변동, 고정, 준변동, 준고정으로 나눌 수 있다. 되셨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준변동, 준고정까지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 하나만 딱 해보고 바로 원가 흐름 가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 뒷장에 저희 4페이지 가보시면요. 기출문제 있죠? 시험에 또 나오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말문제 한 문제 나오면 요런 문제로 출제를 할 거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봅니다. 기회원가. 제가 진라면 만들 거냐, 쇠고기 미역국 라면 만들 거냐. 하나 고르면 누굴 포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진라면 하나 포기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무조건 쇠고기 미역국 라면을 고르는 게 아니고 진라면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걸 골랐단 거죠. 고민해야 돼요. 반드시 고려요. 반드시 고려. 꼭 돈 나가야 고려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진라면을 그냥 의사결정할 때 고민만 한 거지 그거 의사결정했다고 돈 나간 거 아니잖아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반드시 고려. 돈 나가나 마나 관계없이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해설 써놓긴 했지만 한 번 더 써보시라고요. 자, 2번 봅니다. 2번부터는요. 다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그냥 쓴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관련 범위 내에서 혼합 원가는 조업도가 0이라도 원가가 발생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계단 원가 나올 것 같다고요. 자,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도 감소한다. 아까 반비례라고 쓰시지 않으셨나요? 생산량이 줄면 그런 거잖아요. 임차료는 똑같은데 100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반비례. 단위당 고정원가는 반비례. 자, 4번 봅니다.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앞에서 했는데 그쵸?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단위당 생산량이 500봉지라도 한 봉지에 들어가는 50g은 똑같다고요. 단위당 원가는 뭐죠? 일정.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되셨어요? 그러면 5번 갑니다. 통제 가능 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으니 뭐도 줘야 돼요? 책임도 질 수 있는 원가죠. 이거를 통제 불능 원가로 바꾸면요.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없으니 책임질 수도 없는 원가를 통제 불능 원가라고 불러요. 말만 바꿔내면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매번 등장하는 게 요 행태예요. 요거랑 아까 설명드렸던 모습 있으시죠? 그거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예외 없어요. 반드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뭐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그걸 왜 안 외웠지라고 후회하셔도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외워두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한 거를 요런 걸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과 관계돼서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요. 요거예요. 공장.
제조기업의 원가흐름이라고 해서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업종이죠. 그러면 요걸 조금 지워볼게요. 자, 어떻게 물건을 만드느냐 흐름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장에서요. 뭐부터 필요하냐면 그 라면 한 봉지 필요하잖아요. 밀가루를 그 농심이 밀가루 만드나요? 모르겠어요. 그죠? 밀가루는 사왔겠죠? 아, 예. 대한제물에서 사온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오신다. 그죠? 전 혹시 농심이 큰 기업이라 밀가루도 지가 만드나 싶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농심 아들딸들한테 밀가루 공장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제가 세무사잖아요.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치킨 업체에서 가장 메인은 소스죠. 그렇잖아요. BBQ 사드실 건지 생닭은 똑같아요. 할인해서 사오는 걸 건데요. 뭐가 다른 거예요? 소스, 뿌링클이든지 뭔지 이런 거 허니콤보든지 이런 거 다 뭐가 달라요? 간장 소스, 그 소스집을 누구 주면 돼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딸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물려주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뭘 갖고 있어요? 부품업체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들, 딸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부품업체를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면 재료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라면 만들려면 밀가루 봉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밀가루를 일단 사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항상 출발은 원재료부터 수급을 해야죠. 밀가루도 없는데 어떻게 라면을 뽑아내실 거예요. 밀가루부터 사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밀가루 포대는 공장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기초에 원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시작합니다. T자 모양이에요. 자산이니까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거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원가 관리에는 머리 쓸 게 없다고요. 이것도 머리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재무회계에 비해서는 그냥 여기다가 넣고 빼고 할 때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원재료는 사오는 거예요. 그죠? 아들, 딸 공장에서 돈 주고 사오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공장에다가 투입을 하겠죠. 그거를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말에 또 일정한 원재료를 남겨놔야 돼요. 되셨어요? 항상 문제에선 원재료부터 나올 거라고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죠. 올해 공장 라인에 얼마를 썼냐.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이 굴러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제공품이에요. 다른 기업과는 다른 거죠. 완전 차별화되는 건 제공품.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제공품. 제공품을 채우기 위해서 요쪽을 쓰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는 반드시요. 자, 제공품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장 라인에서 전기부터 굴러가던 친구들 있죠? 그거를 기초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공장에서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3명의 친구가 있죠. 거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장에서 물건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재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한 거 아시죠? 3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한 땀 한 땀 간에 수공하시면 그분들도 전기는 쓰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간의 수공업 비중이 큰 거지 전기를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하려면 이렇게 3개가 필요하대요. 교재 보이시죠? 자, 제조 원가의 분류라고 해서 1, 2, 3라고 흔히 부릅니다. 1번은 뭐요? 직접 재료 원가. 앞에 직접자 붙어 있죠. 두 번째는요? 직접 노무 원가. 자, 근데 제조 간접 원가는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면 간접 노무 원가, 간접 재료 원가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재료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추적이 되는 게 1번.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노무가 2번이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죄다 어디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조간접원가의 예라는 거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무슨 원가요? 간접재료, 간접노무, 기타 제조간접원가 등은 제조간접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려면 3개의 원가가 들이부어져야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1번은요. 직접 재료 원가. 두 번째는요. 되셨어요? 그래서 사용한 게 여기 이제 1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사람과 기계가 붙어서 열심히 라면을 만들고 있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직 가공이 안 끝난 기말 제공품도 있겠죠. 그 완성된 부르는 이름, 여기는 반드시요. 올해 제품으로 제조된 원가. 그래서 올해가 당기죠. 제품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제조된 원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이름이 친절하다고요. 올해 제품으로 제조된 원가라고요.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제공품의 가장 메인은 요 자리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살 조금만 더 붙여봐도 될까요? 여기에 제가 드리분 요 1, 2, 3는요. 올해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올해 총 제조에 들어간 원가. 이 중에서 완성된 것도 있고 완성이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당기 총 제조 원가. 그게 헷갈리시면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난 이거 하는 순간 더 어렵다라고 하면 이건 지워버리세요.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원가를 또 자꾸 묶어보는 거죠. 그만 묶었으면 좋겠는데 1번과 2번을 더해서 부르는 이름을 기억하셔야지. 네, 간의 수공업이죠. 반드시 필요한 거. 기본 또는 기초 원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은 물건으로 뭐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변신시키는 거예요. 재료를 물건으로 변신시키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전, 환 또는요? 가공. 맞아요. 올해 시험은 이거 가공원가 나올 텀이에요. 턴. 그죠? 제가 문제를 한두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턴은 여기라고요. 올해는 가공원가 나올 턴이에요. 이거를 다 주고요. 역으로 요 자리 물어보는 게 올해 시험 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름 아셔야 돼요. 가공원가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으시고. 머리 쓰면 더 안 풀리는 게 원가 관리 회계니까요. 그냥 집어넣으시라고요. 배운 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물건 팔러 와야죠. 기초에 제품이 있을 거고 올해 완성된 게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안 팔린 건요? 그럼 팔린 거는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자리 또는 여기요. 가공원가. 맨날 똑같아요. 그죠? 다 생소해서 그렇지 물어보는 문제는 매출원가 아니면 어디요? 가공원가. 여기 아니면 여긴데요. 지난번 시험에 요 자리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가공원가 턴이라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를 다 합친 양식을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냥 요 세 개를 그대로 집어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걸 압축하면 더 쉬운 방식이 있기는 한데 그걸 알려드리면 이거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조금 어린 친구들은 그래도 합친 걸 좀 더 편해하시대요. 근데 제가 이걸 합쳐봤더니 이걸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 주택관리사 시험은 정석대로 그냥 이 틀만 외우시게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것만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넣고 뺏고 하면 뭐가 나와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 답을 다 구하실 수 있다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 뒤에다가 3페이지에다가요. 순서대로 써놓긴 했어요.
재료 원가 이렇게 순서대로 그 화살표 이어가실 수 있겠죠. 재료 원가의 단기 발생액이 어디로 들어와요? 제공품의 직접 재료 원가로. 그쵸? 그래서 올해 완성된 거에다가 제가 굵은색의 밑줄 2줄까지 그어놨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해 판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서 팔린 건 매출 원가, 안 팔린 건요? 기말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아래에 이제 명세서로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줘야 돼요. 제조기업에서 만드는 명세서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자, 뒤에 3페이지. 그 밑에 제조원가 명세서 보이시죠? 요거 재무제표예요. 그렇죠? 예, 왜 제조원가 명세서가 시험에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맞아요. 그죠? 저는 세무사니까 실무할 때요. 이거 같이 업로드 안 시키면 마감이 안 돼요. 집에 못 가요, 저는. 신고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중요한 양식은 맞지만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이렇게 명세서로 한 줄로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보시면 재료원가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합친 게 뭐래요?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거기에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제품 제조원가. 양식을 굳이 외우시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대로 한 줄로 나열한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셔서 요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중에서도 올해는 가공원가 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가공원가 턴일 거거든요. 매출원가 아니면 가공원가예요. 맨날 시험이. 그래서 올해는 느낌상 가공원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가공원가를 좀 더 열심히 보시겠죠. 예, 나왔는데 가공원가 못 맞추면 그때는 제 탓 아니에요. 다 얘기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고 시작할게요.